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성찰과 반성 그리고 관대함이라는, 이렇게 듣기엔 뭔가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우리 삶에 지금 내가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이런 거창한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갈까 합니다. 우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사고 되게 많이 치게 생겼잖아, 그지? 내가 사고를 되게 많이 쳤어. 그래서 뭐 지금도 약간 빡대가리 기질인데 옛날 때는 더 빡대가리였거든, 사실. 그러면서 꾸준하게 사고를 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고를 침으로 인해서 분명히 그로 인해 배우는 건 있었던 것 같아.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내가 가진 몇 안 되는 장점 중에 하나가, 저는 일단 담배를 안 핀다는 아주 훌륭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듣기에 그런 것 같은데라면 인정을 또 칼같이 해.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싶으면 바로 도계 잡았거든.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걸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많은 사고를 꾸준히 쳐왔지만 나이 마흔에 들어서 그래도 나름 뭐 나쁘진 않다, 나빼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면에는 자신의 잘못을 뭔가 인정하고 그리고 픽스업하는 이런 자세가 몸에 배겨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 입에 풀 출연하고 먹고 살잖아, 그치? 근데 같은 관점에서도 기업도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기업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사실 뭐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업이란 존재는 그냥 뭐 그런 느낌이지, 되게 악랄한 느낌이지. 다들 노예 부려먹고 그 노예를 골수를 뽑아 먹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기업가들의 배를 불리는 이런 느낌으로 많이 사람들이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다는 건 인정을 해. 근데 다만 거기에서 멈추느냐 아니면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이 차이는 명백한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과거 이건희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 정치는 사류, 관료 행정은 삼류, 그리고 기업은 이류. 그래서 이 발언하고 나서 그 여당 야당 안 가리고 정치인들한테 오지게 당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와서 삼성이란 기업은 그 당시랑 비교해보면 진짜 말 그대로 갓성이 되었단 말이야. 대한민국에 있게 뭔가 좀 과분한 느낌이 있지, 그치? 약간 그런 기업까지 클 수 있었던 거는 이건희 회장의 그런 기업가의 정신을 뛰어넘어가지고, 난 아직도 그 기억나는 게 옛날에 그 얘기를 했거든. 사람들은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건희 회장 보고 저거 다 지 돈 벌려고 이제 등에 빨대 꼽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건희 회장이 옛날에 했던 내가 인터뷰 내가 기억이 나는 게 그거였어. 나는 이미 평생 2대 3대 벌돈 모아놨다. 나는 그렇게 나 혼자 잘 먹고 살고 싶으면 그렇게 잘 먹고 살면 되지만, 근데 사람이 나 혼자 좋은 길이 있고 나랑 남이 같이 좋은 길이 있으면 그걸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나는 거기에 대해 되게 적극적으로 동감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삼성이라는 기업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오늘 이야기는 삼성을 이렇게 애널 서킹 하려는 게 아니라 카카오와 삼성에 있어가지고 이 대응하는 방식에 너무 차이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카카오의 양현서 부사장과 그리고 그 우리 지금 갓성의 제드래곤 형님에 대한 약간의 이야기, 이게 되게 재밌거든.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카카오는 이미 사과문을 올렸어. 사실 뭐 사과문 올렸어. 뭐 그냥 그렇게 올렸는데, 이 사과문을 보면 그냥 그래 사실. 그리고 내가 이걸 보고 놀랬던 점은 각자 대표 남궁훈 홍은택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각자 대표는 내가 또 처음 들어봐가지고 찾아봤거든. 여러분도 처음 들어봤을 거야. 공동대표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잖아. 근데 각자 대표라고 하길래 이건 뭐지? 그러니까 보통 그 공동대표라고 하면 이사의 그런 대표에 대한 그런 의사결정권을 나눠서 쓰는 거거든. 근데 각자 대표는 그 영역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회사들 엄청나게 문어발식으로 엄청나게 확장을 했잖아. 카카오라는 그런 엄청난 치트키를 이용해가지고 독점적인 엄청난 사업 막 났잖아. 카카오페이, 뱅크 이렇게 막 났잖아. 근데 이거마다 필요한 게 다 다르다는 거지. 카카오뱅크에 필요한 능력이랑 카카오페이에 필요한 능력. 근데 정작 카카오는 또 뭐야? IT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눠져 있는 거야. 각자 대표로 각자의 영역이, 대표로서 의사결정권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나눠져 있는 게 이게 각자 대표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근데 이 각자 대표 두 분의 사과문은 그냥 뭐 그런갑다, 뭐 그러고 그냥 넘어갔어. 근데 내가 좌시할 수 없게 만든 게 그 이후에 카카오 부사장 양현서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게 되게 짜증이 나더라고. 이 사람이 뭐라고 맨 처음에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 화재 현장이었기 때문에 진입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연되고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전원 공급에 따라 복구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 일단 32,000대라는 서버 전체가 다운되는 건 IT 역사상 유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의 대처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또 이제 화재라는 것은 워낙에 예측할 수 없는 사고였기 때문에 블라블라블라 하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화재가 나서 서버 전체가 내려가는 이런 부분까지는 대비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 사람들 정작 이 양현서 부사장의 얘기는 크게 화두가 안 된다. 나는 이거 보고 됐나 빡이 치네. 그래서 야, 뭔 졌다고 하지. 생각해보니까 맨 처음에는 보고 남자인 줄 알았고, 남자니까 더 열받는데 알고 보니까 여성분이시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여자라면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남녀 차별이 아니라 남자라면 군대 가면 학습을 한단 말이야. 남자들이 군대에서 맨 처음에 뭐 이렇게 시킨 거 할 때 못 하잖아. 그때 저런 식으로 블라블라 하잖아. 그러면 귓방망이 맞거든요, 진짜.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런 부분 고쳐서 다시는 이런 일 안 일어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사과의 정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삐줄 신병 보면 임다가 어떻게 해? 임다가 별 얘기 안 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아니 그러면 할 말이 없다니까 진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말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 새끼가 저렇게 해가지고 이런 게 있어가 이러면 그럼 바로 그냥 귓방망이 날라오거든 진짜. 그래서 내가 보고 군대를 안 다녔으면 저럴 수도 있겠다 이런 거 이제 넘어갔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느끼는 반응은 비슷했어.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은, 이 인터뷰를 본 사람들은 뭐가 잘못되었는지 본인이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전혀 감이 없다. 이런 사람이 부사장이라니 참 안타깝다라는 것들. 왜 이렇게 미안함을 안 느끼는 것 같지라는 이런 얘기들도 엄청 왔지. 그래서 실제로 카카오가 이게 멈추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거든. 그리고 여기서 내가 놀라게 됐던 게 그거야. 아니 어떻게 전부 다 멈출 수가 있는 거지? 카톡이 안 되면 뭐 카카오뱅크는 돼야 될 거 같은데 카카오뱅크도 멈추고 카카오페이도 멈추고 되게 신기하더라고. 난 이게 야, 왜 다 박살지? 심지어 다음까지. 그래서 다음 메일에 포트폴리오를 저장해 놨다가 그것 때문에 그 포트폴리오 이게 못 가가지고 그래갖고 면접 망친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피해본 사람 되게 많아. 물론 그거 불륜 같은 거 하다가 걸려가지고 피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어차피 뭐 자승자박이고 그런 건데, 그렇게 피해본 사람이 엄청 많은데, 근데 여기 나와가지고 이거는 뭐 어떻게 대처할 수 없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서 이건 뭐지? 내가 울컥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게 제드래곤 형님의 사과문을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사과문계의 교과서 마스터피스라 불리는 제드래곤 형님은 어떻게 여기서 대응을 하는가, 내가 이걸 진짜 얘기해주고 싶었거든. 그래서 과거 메르스 때 이미 2번의 사과문을 썼지만 2개 다 완벽하거든. 마스터피스인데 우선은 이게 좀 짧은 게 메르스 때라 가지고 요걸 얘기를 하자면, 우선 이렇게 얘기했어. 사과문 전문을 보면 처음에는 저희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특히 메르스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유족분들, 아직 치료 중이신 환자분들, 예기치 않은 격리 조치로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1년 넘게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환자분들과 가족분들께서 겪으신 불안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도계자를 박는 거지. 그러면서도 나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통과 불편을 조금 더 감수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공감하는 능력까지 보여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는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에 미치지 못했다. 제 자신 참담한 심정이고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말하면서 사태가 수습되는 대로 병원을 대대적으로 혁신을 하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만 현재 의료진들이 한 달 이상 밤낮 없이 치료와 간호에 헌신하고 있다. 이분들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얘기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간호사와 의사분들에게도 격려의 말을 전하며, 마지막으로 또 어떻게 하냐면 메르스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신 환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얘기해. 이 기승전결이 이렇게 완벽한 사과문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사람들이 말이 많았던 게, 야 저거 다 기업에서 써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써준다면 그
부모님 당시에 누워 계신 이건희 회장 드립을 치기가 쉽지가 않거든 절대로.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도 1년 넘게 병원에 누워 계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걸로 봐서 이거는 정말로 제드래곤 형님 지조 쓴 것 같다라는 얘기. 진실은 저 언덕 넘어 있지만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근데 이 상하문이 나오고 나서도 여기는 아무도 토를 못 달아요 진짜. 그 진짜 재벌들 치라고 PC에 찌들어 있는 여초에서도 자본의 냄새가 느껴지지만 사과문 하면 이게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들 아무 말도 못한단 말이야. 그 여초에서도 그렇단 말이야. 제드래곤 이러면서 결국엔 이런 것들이 제드래곤이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삼성의 이미지로 연결이 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재용, 이인연, 제드래곤의 승천 이런 기사 나오고 구치소 적응화 이러면서 이런 얘기 나오니까 재벌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이 많은 대한민국 내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만큼은 찬성이 70%가 넘는 기염을 토하게 됐단 말이야.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엔 삼성에 대한 그런 이미지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업을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속으로 아이씨 재수없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이걸 또 어떻게 포장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변하게 된다는 것들이지. 이런 것들 특히 기업의 대표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직원의 스톡옵션의 먹튀에도 왜 사람들이 분노를 할 것 같아. 그런 기업 대표와 임원들이 기업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누구나 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 근데 잘못을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냥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군대에서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이런 걸 보기가 너무 힘들어진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들어. 텔레비에서도 옛날에는 뭐 사고 치면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했어. 일본처럼 뭐 도계자나 안 박더라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사과라도 했단 말이야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게 없어. 진짜 그런 게 없다. 오히려 뻔뻔하게 말한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어디 피기 불이 나서 막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됐는데요. 뭐 쟤네들이 잘못했는데 이런다니까. 그리고 나중에 뭐 자기가 한 말이 틀리면 아님 말고 이러고. 이런 경박하고 천박한 대응들을 항상 텔레비에서 우리가 보다 보니까 지금 직장 문화도 그래요. 지금 뭐 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쉽지도 않대요 진짜. 뭔 말만 하면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말하고 화나면 이제 딱 해서 에이 회사 그대로 쉰다 이러고 나가고. 진짜 그런다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결국엔 사회 전반으로 다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좀 이렇게 인정할 줄 알고 반성할 줄 알고 성찰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게 잘못을 했을 때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받아주는 포용력과 관대함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엔 정말 이런 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도 카카오 이야기가 이래저래 얽히긴 했는데 오늘로서 카카오 이야기는 끝나진 않을 것 같고 다만 당장 내일이나 좀 쿨타임이 좀 찼으니까 다른 이야기를 좀 환기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 실수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정말로 반성 안 해도 돼. 반성하지 않더라도 반성하는 척이라도 하는 게 이게 머리가 좋은 거라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거. 그리고 그 이미지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든 기업에 굉장히 막대한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